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변수.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지수 x가 있을 때 여기다가 10이라 넣으면, 자, 우리가 x 플러스 20이라고 하면 요거 계산했을 때 뭐 나와요? 그쵸, 30이죠.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면 변수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HTML, CSS에서 변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냐 라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탑바를 그냥 썼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헤더 탑바 이렇게 이따 해봅시다. 그 다음에 div 뭐 컨테이너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한테 너비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너비를 1200픽셀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도 적당하게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마진형 오토에서 수평 능력까지는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컨테이너를 간단하게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 탑바가 예를 들어서 이 탑바라는 녀석이 높이가 있어야 돼요. 높이?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탑바가 어떤 특정 배경색을 가지고 있대요. 탑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 칠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그라운드 컬러는 상속이 안 된다 했죠? 그죠?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가 탑바의 색상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가 이 사이트의 공통 색상을 정하는 색상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탑바의 색상이 누구도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뭔 말이냐면 탑바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컨테이너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일부러 레드로 썼는데 여기가 블루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블루로 변경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물론 바뀌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나중에 이 탑바의 색상을 이 컨테이너 말고도 다른 녀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탑바의 이 컬러,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컨테이너 말고도 다른 녀석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다고 이 컨테이너한테 이 속성이 상속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기 탑바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면 여기도 변경시켜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블루로 변경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거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를 다시 골드로 예를 들어서 뭐 핑크로 변경해 줄래요. 그럼 핑크로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변경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바로 변수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변수는 어떻게 쓰냐면, 자, 대시 두 번, 따따, 그 다음에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사이트 대시 bg 대시 컬러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문법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단어와 단어 사이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를 줘가지고 이제 단어와 단어를 끊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대시 두 번 썼죠? 이게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이트 bg 컬러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써볼까 하냐면 블루라고 써볼까요? 블루. 그러면 이 사이트 bg 컬러라는 녀석은 어떤 이름을 갖는다? 블루라는 이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 bg 컬러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적용하고 싶냐면 이 탑바가 일단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냐?
var. 자, var이 뭐냐면 variable의 약자입니다. 변수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가로 쓴 다음에 이 사이트 bg 컬러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탑바가 어떻게 돼요? 보이죠?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도 이 부모의 색상을 전달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섹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섹션. 섹션. 그 다음에 60픽셀. 이때는 1000픽셀.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로렘이라고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보더도 적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줬는데,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섹션이잖아요. 제가 이 섹션한테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줘볼게요. 자, 줬어요. 자,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있나요? 변화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변수의 규칙인데 지금 변수가 어디에 적혀져 있죠? 어디에 선언이 돼 있다? 탑바한테 선언이 되어 있죠. 그죠? 해당 변수는 지금 현재 탑바한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탑바하고 이 컨테이너는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얘랑 무슨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한테 선언된 변수는 그 자식 또는 그의 후손들한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부모한테 적용된 변수는 누구? 그의 직계 바로 자식인 컨테이너나 또는 그의 후손한테만 이 컬러가 다시 이 변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섹션과 탑바는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자식이나 후손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지금 CSS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변수 선언 시 앞에 뭐라고 붙여야 된다? 앞에 요걸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변수 선언 시 앞에 요걸 붙여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짓는다 했을 때 아까 이렇게 지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사이트 위드, 그 다음에 사이트 bg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부모 엘리먼트에 선언된 변수는 자식 또는 후손한테만 뭐한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이 섹션한테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콜론 쓴 다음에 루트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루트 안에 적용된, 즉 루트 안에 선언된 변수는 모든 녀석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니까 어때요? 자, 지금 탑바도 컬러가 적용되고 컨테이너도 똑같은 컬러가 적용됐죠? 그 다음에 섹션도 똑같은 컬러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선언된 변수는 모든 엘리먼트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루트에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 루트에 선언하게 되면 루트 안에 선언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엘리먼트가 가져가는 게 가능해요. 자, 세 번째, 루트에 선언된 변수는 뭐다? 모든 엘리먼트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루트 안에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동일한 변수명이 탑바에 동일하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바꿔볼게요. 자, 골드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컨테이너랑 탑바는 어떤 게 적용됐죠?
루트께 적용된 거예요? 아니면 탑바 안에 선언된 변수의 이 색상이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탑바의 안에 선언된 이 변수의 색상이 적용된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가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 새롭게 변수가 적용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이런 안에 선언된 변수가 좀 더 위계가 높기 때문에 이 녀석의 변수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 비지 컬러라는 건 결국에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 눈에는 이 사이트 비지 컬러지만 실제로 얘는 뭘로 보면 된다? 골드라 보면 됩니다. 골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이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써볼게요. 레드라 썼어요. 자, 그럼 레드라 썼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누구 걸 적용한다? 바로 자기 안에 선언된 이 변수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잘 안 씁니다. 보통은 대부분 루트에다가 변수를 선언해놓고 거기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선언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부모한테 동일한 변수가 뭐다? 적용되어 있다면 선언이랄까? 있다면 그의 자식 또는 뭐다? 후손 엘리먼트를 합시다. 해당 부모 또는 조상이라 할 수 있겠죠?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이트 비지 컬러라는 걸로 그냥 예시를 드려봤는데 얘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컨테이너 보면 이런 식으로 너비를 측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너비를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썼잖아요. 근데 이 즉 자식한테 선언된 너비가 있을 때 이 컨테이너의 자식이 너비가 1200픽셀이면 우리가 보통 탑바한테 뭘 걸었죠? 바로 기억나시나요? 카카오뱅크 만들 때 컴민 위드라는 걸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건 게 뭐예요? 민 위드였죠. 민 위드. 그죠? 그럼 민 위드를 마찬가지로 여기다 1200픽셀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고객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여기를 1000픽셀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디도 1000픽셀로 바꿔야 된다? 여기도 1000픽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바로 사이트 위드라고 선언한 다음에 1200이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말하면 되나? VL을 써서 여기다가 사이트 위드라고만 적어주면 1200픽셀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럼 컨테이너를 여기다 부여하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러분들이 얘가 120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1200픽셀이 유지가 되는 거죠. 나중에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1400픽셀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얘를 1400으로만 바꿔주면 다른 녀석들도 1400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음에 안 드는데요. 900으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 어때요? 얘도 900, 얘도 900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CSS 변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정 부모한테만 말고 자식들도 그 속성을 사용한다 했을 때 그 자식들한테도 뭐한다? 일일이 내가 부여하지 않고도 속성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변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